청양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환경부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부 수몰지역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단열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1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정화조가 터져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서산시는 유출된 분뇨 일부는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주민 반발에 한 차례 무산됐던 환경부의 청양 지천댐 건설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일부 수몰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미정 기자가 설명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듣기 위해 진행된 환경부 2차 주민설명회. 설명회장은 청양 장평면과 대치면 등 일부 수몰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천댐 관련 환경부의 설명을 들어보고 찬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부여와 청양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보는 등 홍수와 가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댐 건설 대신 기존 제방정비 등 대안도 검토했지만 경제성과 홍수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댐 건설과 농작물 영향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댐 주변 안개 등 기상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댐 건설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댐 건설로 물에 잠기는 논밭을 대신해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체 농지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남도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댐 후보지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댐 건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실국 원장회의에서 가뭄이나 홍수 등 기후 대응 측면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남 지역에서 담수할 만한 곳은 청양 지천밖에 없어 지천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양 지천댐 사업을 놓고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양으로 이전이 결정된 산림자원연구소와 충남 119 복합타운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단열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내부 3,00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 불로 공장 직원인 40대 남성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3명 중 화상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6시 30분쯤 서산시 운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정화조가 터져 인근 하천으로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이번 유출로 인근 하천 약 1km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산시는 유출된 분뇨 일부는 탱크로리를 이용해 저장고로 옮겼으며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을 촉구하는 민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태안에서 출범했습니다.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는 9일 태안문화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 위원들을 비롯해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하며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태안화력은 당장 내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기가 차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맞춤형 버스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여주시와 양평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여주시는 모두 7대의 똑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주역과 세종대왕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구역과 북내면, 강천면 지역을 도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2달 동안 이용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은 버스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똑버스는 일단 부르면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도 있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이라는 명칭처럼 필요할 때 어플로 신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용자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노선과는 달리 똑버스의 권역 내에서는 환승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에서 역을 가는 버스 자체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고 정말 많이 돌아가야 돼요. 한 30분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여서 아예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든지 그러다가 뭐 생긴 거니까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앱을 하라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앱은 우리 잘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그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전화로 계속해서 타고 있죠. 똑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면 가까운 버스가 배정되고 도착 예상 시간도 알려줍니다. 노선은 신청자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수요량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근데 되게 응답 시간이 초반에는 한 20분, 30분 내지에서 지금은 거의 한 50분간에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이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은 늘어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똑버스는 어플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노선도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해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복버스는 어떨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 양동면을 돌고 있는 행복버스입니다. 중앙선 양동역을 중심으로 매월리와 삼산리, 금왕리, 단성리, 개정리 노선을 하루 각 2차례 이상 노선버스가 없는 시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면사무소로 들려가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가고 아주 좋아요. 목욕탕도 면사무소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버스 노선이 있어도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만 집중돼 있어서 낮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데다 아예 노선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의 행복버스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 권리를 위한 필수 장치라는 의견입니다. 교통이 뭐가 편해야지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데 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꺼내도 그것만 좀 해주셨습니다.
똑버스와 행복버스 모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버스를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비 50%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거를 해주고 싶어도 양평군 자체 재원이 100% 들어가서 다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한 후에는 모두가 단골이 되고 있다는 똑버스와 행복버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모두의 발휘되고 있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이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충남도 선관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과 올해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10회에 걸쳐 공무원 80여 명에게 주류와 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올해 5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희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민규 의원도 지난해 10월 천안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10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되며 징계안이 가결되면 11월 5일부터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됩니다.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톤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수서 고속철도 SRT 정기 승차권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달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을 SRT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충남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반 철도나 고속철도 정기 승차권을 이용하는 시민의 승차권 금액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환급금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통비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당진 솔매성지에 관련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솔매성지 성당을 리모델링한 역사관은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고 천주교 대전교구의 역사를 담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역사관에는 김대건 신부 집안과 솔매성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한편 솔매성지에서는 다음 달 19일과 20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